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처음 가죽 공예 시작하면 도구나 이런 것들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조금 이제 의문이거나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트로 이렇게 파는 것들을 구매를 하곤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막상 사고 나서 쓰지 않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그 리스트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2018년 12월에 작성을 했던 제 나름대로의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리스트를 한번 업데이트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수정했던 내용, 그러니까 리비전된 버전인 거죠. 업데이트된 버전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리스트는 저의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말한 거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다른데? 네, 괜찮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꽤나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찍게 되었으니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필수 도구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나머지 추가 도구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 필수 도구만 해봤습니다. 필수 도구 첫 번째 먼저 그려야겠죠. 뭐 가죽은 제외를 하더라도 도구니까 은펜, 저는 은펜을 많이 쓰는데 뭐 도안을 가죽에 옮겨 그릴 때 사용하거나 마킹을 할 때 그럴 때들 쓰는데 가죽에 따라서 종종 지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베지터블 가죽들이 흡수가 되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그냥 중성펜이라고 써진 것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려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죽공예 관련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구점이나 그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칼, 온갖 것을 재단할 때 쓰는 기본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구두칼보다 나를 날카롭게 하기가 쉽죠. 이렇게 툭 끊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올렸던 것도 가죽을 재단할 때 이 구두칼만 써야 된다라는 그 뉘앙스는 조금 말이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커터칼, 지금 소개해드린 커터칼로도 가죽이 충분히 잘 잘립니다. 깔끔하고 이제 나를 날카롭게 하기도 쉽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커터칼로 가죽을 재단을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로터리 커터를 넣어놨는데 로터리 커터를 왜 넣어놨냐면 단단한 가죽 같은 경우는 그냥 커터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가죽, 얇은 가죽이나 이런 것은 커터칼로 하다 보면 이 끝부분이 약간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자 자르는 커터처럼 이러한 눌러서 자르는 로터리 커터를 쓰시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추가를 해두었고요. 이제 처음 하다 보면 단단한 가죽을 처음에는 쓰는데 다양한 그런 가죽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부드러운 가죽, 얇은 가죽이 이제 항상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직선에 특화되어 있는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판. 재단판 제가 쓰는 거 설명드렸죠.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 A2 사이즈 정도는 되어야 조금 펼쳐놓고 쓰시기에는 쉬우실 거라 아마 그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정 안되면 A3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나 큰 문구점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도 보면 15cm, 30cm, 60cm 각각 하나씩만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자, 투명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방안처럼 되어 있는 약간 모눈종이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 사두시면 이래저래 쓰시기가 유용하게 쓰시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 영상을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특수 공구는 아니죠. 그리고 토코놀, 제가 이제 후놀이도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 약간 산업 현장이나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쓰던 그 일본에서 온 일본어인데 이렇게도 이제 하길래 이제 써놨고요. 보통 토코놀이라고도 많이 하죠. 가죽의 단면을 정리하고 섬유질을 이제 바인딩하는데 쓰는데 밑에 있는 우드 슬리커랑 같이
이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가죽을 그냥 덮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죽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처음에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가죽 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들투들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일이나 왁스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죽공예에 쓰는 용품이기 때문에 보통 큰 뭐 마트나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는 없고요.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거나 이와 관련된 용품을 파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드 슬리커, 베지터블 가죽의 가장자리를 다듬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롬 가죽도 살짝 정리가 되는 느낌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본드, 뭐 캔다, 상신, 스타, 뭐 인터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고무 계열 아니면 수용성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양쪽에 얇게 바르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하실 때는 고무 계열 본드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수용성 본드 같은 경우는 가죽 표면에 묻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 하시면은 이제 본드를 묻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처음 하실 때는 고무 계열 본드를 사용을 해보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수용성 본드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드와 관련된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라, 네, 본드를 펴바를 때 쓰는 거죠. 뭐 쇠헤라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는데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는 쇠헤라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본드를 바를 때 최대한 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쇠헤라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어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플라스틱 헤라를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본드를 적게 쓰고 싶어서 본드 칠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쇠헤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드 지우개, 본드 지우개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고무죠, 고무. 근데 고무 재질의 본드를 떼는 데 쓰는 거라서 이게 한 1,000원인가 몇백 원 안 해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송곳, 이거는 대부분의 베지터블 가죽은 가죽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서 그릴 때 쓰거나 아니면 동그란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거라서 그냥 일반적인 송곳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리프, 뭐 목타, 치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름은 여러 가지나 어찌되었든 구멍을 뚫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을 뚫기 위한 기본 도구죠. 이런 게 이제 가죽공예용 특수공구죠. 가죽공예용 전용 도구들이 그리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런 그리프 같은 게 가죽공예를 위해서 탄생이 돼서 쓰고 있는 전용 공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2날, 6날, 10날 이런 식으로 세트로 구매를 하시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2날, 8날 혹은 2날, 10날 그렇게만 구매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다이아 형태나 사선 뭐 어느 걸 쓰셔도 괜찮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이왕이면 이거는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좋은 걸 쓰시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3.38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가방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품이나 그런 거에도 두루두루 쓰실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름 송곳, 이거는 제가 왜 필수 도구라고 해놨냐면 한 날짜리 그리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리프는 필수 도구잖아요. 그런데 가끔 간격이 애매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 송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날짜리 그리프라고 생각하시면 쉽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 도구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추천에 그 외 담당자 연락이라고 써둔 건 왜 그랬냐면 가끔 저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나 그런 데 돼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뭐로 DM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리프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레탄 판을 쓰는데 이것 말고 고무 계열로 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우레탄 판을 조금 많이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그리프나 펀치룰을 내려칠 때 날이 상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받침입니다. 기본은 한 300에 300에 10T, 10mm 정도 두께 정도 되면은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바이더, 가죽에 상처를 내서 바느질 라인을 긋거나 아니면 도안을 만들 때
뭔가 일정한 간격으로 오프셋을 잡을 때 그럴 때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모로 정말 많이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 필수 도구고요. 망치. 망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죽 공예를 위해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망치라기보다는 일반 용도의 망치 중에서 가죽 공예에 적합한 걸 쓴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레탄 망치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쇠망치나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그리프나 뭐 펀치 이런 거를 할 때는 우레탄 망치를 쓰고요. 가끔 촬영을 두들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린넨실로 바느질 하고 나서 두들길 때는 이제 쇠망치나 황동망치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늘. 보통 일반 바늘보다는 조금 두껍고 날이 무디죠.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존 제임스이기 때문에 존 제임스 3호 아니면 4호 정도면은 충분하고 한 쌈 정도만 구매를 하셔도 계속 쓰시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실. 제가 사진은 링카블레 린넨실을 넣었는데 굵직하게는 나일론 실 그리고 린넨 실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하실 때는 나일론 실, 뭐 정확히는 폴리에스터 실이죠. 폴리에스터 실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고,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는 기본 색상부터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 제가 써놨듯이 아이보리, 내추럴, 뭐 탄색, 네이비, 뭐 검정 이런 것들을 먼저 구매를 해서 써보시다가 하나 둘씩 추가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린넨실 같은 경우는 뭐 링카블레, 뭐 메이시, 뭐 요즘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쪽가위, 굳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고 사포, 가장자리를 한번 살짝 갈아서 뭐 토큰을 하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해준다든지 그럴 때 쓰는 거고, 사포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사포 바로 돼 있는 것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홀더 같은 거에 이제 잘라서 꽂은 다음에 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사포면 됩니다. 뭐 특별한 뭐 가죽 공예 전용 사포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터, 뭐 실을 마감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 이거는 뭐 전용 공구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구매를 해놓고 시작하시면 계속 쓰실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마저 정리를 못했는데, 이게 초창기 때 제가 써놨던 건데 이거는 저는 추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도구고 솔직히 여기에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참고용으로 추가 공구라고 조금 구분을 짓고 싶어서 저렇게 뒀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실 거고, 여기서부터 필요하면 하나 둘 추가를 하시는 게 좋지, 뭐 세트로 돼 있는 거 뭐 15만 원짜리 세트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거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 들어가는 것 중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프, 뭐 치질이죠.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처음에 조금 이제 괜찮은 것을 사두면 계속 오래 쓰기 때문에 내가 좀 꾸준히 할 마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돈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필수, 처음에 시작할 때 필수라고 생각하는 그 도구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거는 마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설명란에 링크에 PDF로 올려가지고 같이 올려둘게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추가 도구라고 써진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영상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